조수진이 이 이야기를 하던 데에는 연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한테 당신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야? 했더니 조수진이 야 네가 잘나서 된 줄 아냐? 뭐 정권 차원에서 뭐 된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후금 이야기가 나온 건데 와 오세훈이 선거에 졌던 쉴드를 치는데 이건 뭐 거의 100급이더만요. 이런 애들 내가 봤을 때 서울시장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짓거리 합니다. 내가 떨어진 이유가 특정 지역 출신이 광진구에 많고 중국 동포들이 많고 3040 세대가 많아졌다. 선거에 떨어진 이유를 정치인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졌다고 답을 하면 돼.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덕진 변호사도 그런 예. 얘기 했죠. 예. 내가 부족해서 예, 졌다. 맞습니다. 저도 이상직원이랑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처음 떨어졌을 때는 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제가 뭐 어떻든 간에 그쪽은 기업인으로서 나름대로 뭐 냄새도 나지만 그래도 선택받을 수 있는 폭이 넓었나 보구나. 결국은 내 잘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세훈 전 의원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원래 이제 진영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 정도로 바라보다가 떨어진 이유를 3040 조선족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았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이제 뭐 정치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물 같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짐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짐도 이제는 완전히 한물 같구나. 정말 다시 집권하기는 어려운 정치 세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변호사님이야 당연히 어른이니까 그런 거고 오세훈은 5살이잖아요. 5살 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까 그 안철수 뭐 태극기 부대까지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 결국에는 국진당이 태극기 부대를 대변하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나경원이 60대 이상한테 재산세에 대해서 뭐 감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들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자기 핵심 지지층한테 돋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0을 버리고 그리고 뭐 특정 지역 뭐 이것을 버리고 뭐 중국인 뭐 조선족 이런 거 다 버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선거에 안 나올 거야. 바쁘니까. 어차피 보궐선거니까. 근데 핵심 지지층 나이 드신 분들 태극기 부대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1년짜리 시장을 하기 위해서 모두를 버리는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뇌피셜이냐면 광진구에 갔더니 호남 출신이 많고 호남이라고는 안 했어요. 특정 지역. 아 그러니까 예. 그 말이죠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 젊은층 3040이 많고 조선족이 많아서인데 중국 동포들은 간단히 말하면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중국 동포들은 90%가 친정부 성향이래. 사실 그건 근거 없는 얘기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졌다. 그러면서 한마디 섞어요. 내가 간발의 차이로 졌다. 말하자면 이길 수 없는 곳에 가서 나름대로 선전한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갈라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오세훈은 혹 선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아마 그 선관위 고발을 통해서 아마 그 의원직을 유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오세훈에게 그 지금 인터뷰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본인이 광진구 출신이거든요. 고민정도 광진구 출신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릴 때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그 애양심, 광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거기에 출마했었고 마침 추미애 장관이라는 그 추미애 그 전 민주당 대표와 내가 일합을 겨루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좀 키우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변명이잖아요. 특정 지역 출신, 중국 동포, 그다음 3040이 많고 뭐 양꼬치거리가 어떻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오세훈에 대한 반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 좀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왜냐면은 오직 자기 이기주의에 함몰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그만둘 때도 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묶인다는 고대 출신인데 홍준표가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홍준표가 대표일 때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내팽개친 거거든요. 그 급식 문제로. 그러니까 홍준표랑도 적이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다선 의원들하고 적대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오세훈이
옛날에 그 선거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오세훈법? 네, 오세훈법 굉장히 나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만 정치권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잠깐 정치를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오세훈법에 소위 투명해 보이는 것 같은 법은 실은 정치적 장벽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 실드를 쳐줬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냐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에서 졌지만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두둔했는데 뭐 결국에는 또 오세훈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잘났는데 지역구민들이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정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네요. 그 오세훈 씨가 2016년도에 종로에 나왔었잖아요. 그 매치일 하신 분이 정세균 총리시고 그때는 왜 종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전후 사정을 좀 아는데 그때 원래 그 박진 의원이 그렇죠. 그때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진 의원 19대 때 불출마를 선언했었고 20대 때 이제 권토 중내 그리고 박진 의원은 원래 종로에서 태어났고 종로에서 이미 3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호용호재할 정도로 둘이 친해요. 오세훈 의원이랑. 네, 오세훈하고 그 박진 의원이. 근데 아무런 그 얘기도 없이 그냥 그 중앙 여론을 그냥 무기로 그냥 거기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당내에서 그 우호적인 그 동료들이 없다는 게 서울시장을 내던진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정치자금법도 그것 때문에 실은 좀 정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요소예요. 프로 정치인들에게. 근데 그 박진 의원 같은 사람하고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어디 후보로 나올 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회주의자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당 내에서도 배려가 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에서 경선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이고 못지않게 나경원도 마찬가지 개인주의.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예인형 정치인들이라고 두 사람을 표현하기를. 이런 상황도 좀 어쨌건 보시고요. 이 사람 말 진짜 재밌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특정 하다못해 우리가 우한 코로나 이런 표현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 동포가 많아서 졌고 호남 사람 많아서 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예를 들면 반대로 쉽지. 그 지역에서 고민정 의원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봐. 근데 떨어진 이유가 여기 경상도 사람 많고 뭐 조선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공인이. 아 진짜 그렇네. 미친 거죠 그거는. 근데 오세훈이 이제 뭐 유권자한테도 총질하고 자기 당 동료들한테 총질하고 뭐 그냥 예. 총질이 전문가구만요.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씨 아웃